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현장에 최근 딸 김주애가 동행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후계자 낙점일지 아닐지 늘 전망이 엇갈리지만 화면에 포착된 김주애의 존재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백두산 자락 양강도 삼지연에도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텔도 지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에도 딸 주애가 따라 붙었습니다. 아빠 김정은의 귓속말도 귀를 쫑긋 세워 듣고요. 또 아빠 옆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새로 생긴 호텔 로비를 구경합니다. 호텔 로비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10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주애가 아빠 왼쪽 어깨에 손을 착 올려놓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최고 존엄의 어깨에 손을 아무렇지 않게 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서 이걸 보고 있는 북한군 관계자의 얼굴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옆 주애,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지난주 지방공장 방문 때는 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네. 딸 주애가 김정은의 공식 시찰 일정에 이렇게 동행을 자주 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 최고 존엄인 아빠 어깨에 이렇게 손을 턱 올렸더라고요. 예, 김주애가 사실상 등장한 게 2022년도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통상 현지 지도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 정보 담당하는 이제 통일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대충 한 360번, 70번 정도 돼요,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김주애가 몇 번 정도 따라 같이 다녔느냐 하면은 35번에서 한 40번 정도 돼요. 10분의 1은 따라다녔군요. 그래서 10분의 1은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공군 창건일 때는 한 3달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 들어서 벌써 3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조금 이제 많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빈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 내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의전 측 그런 어떤 모습들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끌었던 사진을 좀 보시면은 김정은보다도 김주애가 앞서 걷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이제 지도자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있었는데요. 이제 2011년도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만수산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그 조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인사할 때 그때 당시에 이영호라고 하는 총참모장이죠. 그 사람이 김정은의 구두발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어요. 글쎄요, 그게 한 5cm, 10cm 정도 될 텐데 결국 그 사람은 2012년도에 숙청을 당했거든요. 사실상 김정은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은 뭐 사실상 이게 이설주도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고 자기 동생인 이제 김여정도 걸어간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주애만이 유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깨에 손을 얹은 것도 그렇고 앞서 걸어간 것도 그렇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백두혈통의 신성함, 어떤 서열 그걸 이제 확실히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설주 같은 경우도 백두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이 같은 경우도 적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4세대 지도자가 이 사람이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부녀 간의 아주 화목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예, 사실 조선중앙통신에서 배포한 사진들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보도의 편집과 연출을 거쳐서 이제 나온 것들이잖아요. 아빠 어깨에 손을 얹고 아빠보다 앞에 걷고 또 얼마 전에는 한 계단 위에 올라온 사진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도 보면 이제 세자들 따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주에도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고 백도 활동의 그 신성함을 다시 이제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기 과외 선생으로부터 정확하게 제왕학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 다음에 지도자가 될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육만 받을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깥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북한의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이것은 또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 뺨도 만지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호텔에 갔을 때 손가락지도 끼었어요. 예. 손가락지도 끼었는데 이제 김주애는 장갑을 낀 채로 있었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그냥 장갑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 이렇게 손가락을 끼었거든요. 손을 네. 잡을 예. 때 그냥 손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또 김주애가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났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당시 화면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전에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던 2022년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공개된 모습이 오른편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락 없는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조금 그 성장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후계자 구도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주애 나이는 좀 몇 살로 볼 수 네, 있을까요? 김주애가 뭐 2013년생이니까요.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은 13살. 6학년 나이죠. 6학년. 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죠.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가 2022년 11월 달인데 저 때는 정말 이제 하얀 패딩을 입고 아버지 손잡고 그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왜 데리고 나왔지? 그것도 이제 저게 화성 17호 발사할 때거든요. 예. 그 화성 17호 발사하는데 딸을 왜 데리고 나왔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김주애의 여기 동행 빈도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변화는 우리가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이제 김주애의 키가 거의 이제 아버지 키를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예. 하는 거 물리적으로 이제 키가 커졌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면 나올수록 표현들이 점점 바뀌는데 존귀하신 자제분,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그 다음에 예. 이제 작년도에 이 중국을 방문할 때를 점해가지고는 그때는 영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영도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도라는 표현을 써지면서 예. 이게 이제 김주애가 확실하게 이제는 제4세대 지도자로서의 뭘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정말 있죠. 3년 전만 해도 워낙 애띤 모습이었는데 지난 9월에는 중국 베이징까지 중국 전승절 그렇습니다. 행사까지 동행을 했잖아요. 많은 네. 전문가분들이 안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 데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후계자 수업이라는 것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안 데려갈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데리고 갔을 때 사실상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외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BBC하고 뉴욕타임스예요. 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10대, 가장 무서운 12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보면은 통상 이제 퍼스트 레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니까 퍼스트 도터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을 전후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영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되는 저 영도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제4세대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하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걸린 거거든요. 후계자 수업이요. 그래서 1974년부터 이게 자기 아버지가 죽은 1994년까지니까 20년이었고요.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는 2008, 9년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2008, 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2021년까지니까 이거는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부터 김주혜까지는 2022년 11월 달부터니까 지금 벌써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바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한테 넘어올 때 전체적인 그 교육기간은 2년이었지만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것은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바로 그냥 아버지 죽고 자기가 이제 3세대 지도자가 됐는데 네. 이게 전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한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 지금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라고 보고 저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갈 거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요. 네. 김정은이가 적어도 한 60 정도 넘어가면 예. 그때부터는 김주혜가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행보들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북미 대화 전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과연 북한과 대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혹은 북미 간의 대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있고요. 예. 이제 남북 간의 대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북한에는 바늘도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지난 8월 달에 워싱턴에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지금 북한하고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우리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내년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다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중국 가는 것은 지금 정해졌거든요. 예. 내년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후해서 남북 간의 회담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대화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북한이 관광지구도 만들고 호텔도 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향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마 북한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과거 같으면 뭐 나갔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중국을 지원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북한으로 봐서는 애달게 미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좀 북한이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조건을 이제 만일 미국이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게 대화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대신에 이제 비핵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 또는 핵군비 통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군비 통제를 할 테니까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또 하나 조건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한국은 대화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융통성을 가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긴 나름이긴 한데
김정은이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 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 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마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통미봉남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예. 방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